상해 모터쇼 분석 시리즈로 지난 1부에서는 중국 속도의 본질과 함께 새로운 경쟁축이 되고 있는 NOA 기술 탑재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NEV 개발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관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전략으로 반격 준비를 해왔고, 이러한 전략으로 발표한 차들은 반격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21년에 ID4, ID6, ID3를 공격적으로 런칭하고 23년에 ID7을 추가했지만 빈약한 중앙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패하면서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0년 이상 지켜온 중국 시장 1위 자리를 BYD에 넘겨주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중국 로컬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경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1분기 폭스바겐 그룹의 신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1.4% 증가했지만 중국 시장 부진으로 영업이익률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요타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자동차인 폭스바겐이 이런 결과는 실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 영향까지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더 악화된 경영 성과가 예상됩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NEV 부진 현상에 대응하여 신차 개발 전략을 23년에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코스트를 낮춘 SDV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상황을 보면 개발 스피드에서는 일본 업체들보다 1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의 주력 고객층 변화에 대응하여 브랜드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현재 ID 시리즈는 좀 더 모던한 쪽으로 이동시키고 새롭게 도입한 ID UX는 진보적인 포지셔닝으로 하여 좀 더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우디 브랜드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4개의 링으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우디도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기술 중심적이고 커넥티비 차량을 좋아하게 하는 이런 기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문자 아우디로 로고를 변경한 추가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폭스바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중국 신차를 개발해 왔습니다. 하나는 23년 7월 7억 달러를 샤오펑에 투자한 대가로 샤오펑 플랫폼과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중국의 B세그먼트의 두 차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발 기간을 30% 단축하고 원가를 40% 낮추는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중국 연구소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는 카리아드 중국을 설립하여 차이나 메인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저가격차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폭스바겐은 SDV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아키텍처의 이름은 차이나 일렉트리컬 아키텍처, 줄여서 CE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샤오펑이 현재 전기차에 채용하고 있는 XEEA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차량의 전후 좌우와 중앙에 장소별로 ECU를 탑재하는 중앙 집중식 존형으로 CEA에서는 세 개의 통합 ECU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MEB 플랫폼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분산형과 도메인형의 중간 형태입니다. 새로운 아키텍처인 CEA에서는 MEB 기반 전기차에 비해 ECU 수를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앙집중식 전형 아키텍처는 카리아드 중국 주도로 4,000명의 폭스바겐 그룹 중국 연구소 인원과 샤오펑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아키텍처 구성에서 중요한 자율운전 기술은 카리아드 중국이 중국 로컬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조인트 벤처로 만든 업체에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술은 썬더소프트사와 조인트 벤처로 만든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중국에서 현지 개발하고 있는 신규 플랫폼인 CMP와 현재 ID 시리즈에 탑재하고 있는 MEB 플랫폼 차량에 적용됩니다. 상해 폭스바겐은 3열 7인승 SUV 컨셉카인 ID ERA를 발표했습니다. 샤오펑이 개발하고 있는 EREV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해 기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폭스바겐 최초의 EREV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NEV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증가 속도는 전기차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리오토와 아이토는 EREV 세그먼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했던 업체들도 시장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커는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9X를 발표했고 광주 기차의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힙텍과 마쓰다, 닛산과 함께 샤오펑도 EREV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일찍 엔진 개발 기능을 축소해왔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은 반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기본 엔진의 연료율 경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까지 BYD와 지리는 46%대의 연료율 경쟁을 해왔지만 이번 모터쇼에서 닛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47.06%로 발표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안후이는 800V 체계로 중앙집중식 전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현한 SUV인 ID 에보 컨셉카를 발표했고 일기 폭스바겐은 중국 전용 CMP 플랫폼으로 개발된 컴팩트 세단 ID 아우라를 발표했습니다. 새 차종 다 AI 기술이 적용된 레벨 2 플러스의 ADAS 기능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상해 기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우디 브랜드 차로 E5 스포츠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스타일보다는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만 벤츠의 CLA나 BMW의 노이 클래스의 1호차인 iX3와 비교하면 존재감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풍의 내장 디스플레이 디자인에는 차별적인 요소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은 사내외적으로 중국 속도를 강조해 왔지만 폭스바겐 사내 문화까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차 개발이 일본 업체의 토요타나 닛산에 비해 1년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된 정보가 한정되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외관 스타일에서 받는 필링과 현지 로컬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내용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로컬 업체들을 반격할 큰 무기는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ADAS용 시스템 온 칩으로 차세대 엔비디아제를 탑재하거나 자사가 개발하여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보다 4배 연산 능력을 갖는 차세대 드라이브 수어를 가장 먼저 탑재했습니다. BYD와 리오토도 바로 탑재한다고 합니다. 반면 니오는 자사가 개발한 쉔지를 ET9에 탑재했고 샤오펑은 테슬라의 FSD와 같은 성능의 시스템 온 칩 투어링을 올 6월에 양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온 칩의 성능으로 벤츠, BMW를 능가하는 레벨 3 기술을 본격적으로 런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중국 내 파트너사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시스템 온 칩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폭스바겐은 중국의 고션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공장 건설의 협력은 눈에 띄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차의 배터리는 주로 CATL과 제1기차가 조인트 벤처한 업체로부터 삼원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혁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충전 시간을 11분대까지 단축해 왔습니다만 BYD는 최근 내연기관차 급유 시간인 5분과 같다는 유전 동속 개념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에 질서라 CATL도 급속 충전이 가능한 LFP 배터리로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커와 화웨이도 이 경쟁에 참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당연히 업체 간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선보인 모터쇼였습니다. 니오는 액티브 서스펜션과 실내의 음향, 향기를 이용하는 기술로 ET9을 3D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BYD는 드론 탑재차를 발표하는데 많은 촬영팀을 갖추지 않고도 자기 차가 주행하는 모습을 TV 광고처럼 상공에서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커는 특장차 개념이긴 하지만 009 MPV 뒷좌석에 43인치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 비디오 컨퍼런스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니오는 저가 브랜드인 온보 L60 차량의 화물실 공간에 52리터의 냉장고를 갖추었는데 다른 차와 다른 점은 10도에서 영하 18도까지 온도 조정이 가능하고 내부를 3칸으로 나누면 냉동식품 등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캠핑을 가서 바베큐 할 때의 고객 경험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차의 인모터는 자외선 99.99%를 차단하는 썬루프를 장착한 신형 세단 L6를 소개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신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 성공하면 크게 확장하고 실패하면 바로 중지하는 개발 시스템을 중국 업체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폭스바겐이 현지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중국 로컬 업체의 중국 속도를 현재로서는 매우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젊은 자동차 구매층들이 아버지 세대처럼 폭스바겐의 신차를 살지는 의문이 듭니다.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SDV 개발을 위하여 폭스바겐은 독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리비안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리비안이 보유한 기존 전형 아키텍처와 소프트 플랫폼을 활용한 SDV를 개발하여 20년대 후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샤오펑과 리비안과의 협업에서 분산형 아키텍처의 레거시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중앙 집중식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세상은 이렇게 중국 속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